반갑습니다. 다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을 생각보다 빨리 만나게 되었어요. 어, 선생님이 수업 일수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요. 그래서 7강에 이어서 8강도 저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얼굴이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수업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얼굴을 공개하기로 한 거를 굉장히 후회하기도 했다. 이제 그것보다 지난 시간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화질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캠하고 이 영상하고 붙여서 제가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글씨들 봐야 이제 수업이 전달이 될 텐데 제대로 전달이 될까 좀 걱정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영상을 보정을 하면서 최대한 살려보려고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기 좀 불편하지는 않았을까 좀 선생님이 염려가 돼요. 해서 이번 시간은 그냥 아이패드 자체를 좀 녹화를 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화질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뭐 화질은 더 좋지만 선생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아쉽다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은지 피드백을 좀 받고 싶은데 어딜 통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유튜브로 올렸는데 이번 시간은 EBS로 올릴지 유튜브로 올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유튜브로 올린 그 영상에다가 댓글을 좀 달 수 없을까? 댓글이 안 달릴까요? 아니면은 저희 그 클래스에 Q&A 게시판이 있거든요. 아셨습니까? Q&A 게시판 있다는 사실을? 그 Q&A 게시판에 이제 질문도 하고 겸사겸사 선생님 그 영상이 지난번이 더 나았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선생님 얼굴 안 보고 이렇게 수업만 들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좀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오늘은 일단 선생님이 얼굴 안 보이고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 어느 쪽이 더 나은지 글쎄,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전달을 해주세요. 해주실 수 있으면은. 해서 아무튼 8강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자, 그렇게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8강 요 뒤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모의고사 활용하기 이렇게 쓰여 있지요. 자, 여러분 지난 4월 24일이 모의고사였어요. 모의고사를 보셨나요? 자, 우리 고3 선배들은 학교에 와가지고 시험지도 받아가고 해서 조금 약간 시험을 보는 마음가짐으로 집에서나마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는데, 우리 1학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글쎄 시험지를 받지 못했어서 내가 오늘 시험을 보는 게 맞나?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일단 시험지는 당일에 다 탑재가 되었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 통해서. 그리고 시험이 끝난 직후에 EBS도 다 올라왔고요. 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3월 모의고사 시험지를 풀려면 얼마든지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첫 모의고사를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선생님도 되게 아쉬운데, 어쨌든 모의고사는 좋습니다. 풀면 왜 좋냐면, 이 모의고사라는 게 수능과 최대한 비슷한 형식으로,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3 마무리에 이제 치게 될 그 수능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좀 크고 무거울 수 있는 그런 시험에 좀 대비를 시켜주는 시험이고요. 1년에 한 4-5차례 정도 치게 될 겁니다. 해서 이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이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아시고 나면 좀 앞으로 1년에 4-5번, 한 총 14번, 5번 정도의 시험을 갖다가 앞으로 치시게 될 건데, 그 시험들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을 넘겨서. 자,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치시는 중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모의고사 활용은 모의고사를 치고 난 후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치고 난 후에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만들어 보신 분도 있고 안 만들어 보신 분도 있으실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오답노트예요. 오답노트.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모의고사를 치고 난 후에 오답노트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져 있죠? 네, 노트를 일단 반으로 접어주시고 오답노트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 따로 살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줄 쳐진 노트 사면 돼요. 줄 쳐진 노트 사서 그냥 접으면은 반 접히니까. 그죠? 네. 줄 쳐진 노트 사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그 문방구 가면 30 바인더가 있어요. 30 바인더가 이렇게 구멍이 3개가 이렇게 빵빵 뚫린 바인더인데, 이 바인더 속지도 팝니다. 해서 이 바인더에다가 이 속지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뭐 오려 붙이고 오답노트 쓰고 나서 바인더에다가 이 속지를 갖다 그때그때 끼워주면은 뭐 편하겠죠? 네.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시절에 이 상공 바인더를 사서 썼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뭐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집에 줄노트가 있는데 굳이 문방구 가서 또 돈을 쓰고 이런 게 좀 아까울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은 그냥 이 줄쳐진 노트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반을 접고 나서 일단 여기 왼쪽 반에는요. 시험지를 붙여줍니다. 여러분들 시험지를 직접 오리셔도 되고요. 시험지 그 학교에서 받은 시험지 오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EBS에 가면은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시험 친 그날에 다 올라옵니다. 네. 해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따로 뽑으셔서 그 A4용지에서 문제를 잘라내서 이렇게 붙이셔도 좋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출처를 일단 써주면 되겠죠. 이를테면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냥 아무 데서나 가져왔어요. 2017년 고3 3월 문제입니다. 33번. 자, 그리고 이 옆에 써놓은 건요, 유형이에요. 네. 빈칸 유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형을 썼을 때 좋은 점은 우리 모의고사는 항상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나오는 유형이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유형이 내가 틀린 유형들인가 확인을 하시면은 내가 주로 이를테면은 여기 빈칸 틀렸잖아요. 빈칸 유형을 자꾸 틀리는 게 확인이 돼. 그러면 내가 빈칸 유형이 주로 약하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평소에 좀 문제집 같은 거 풀 때 그 유형을 좀 집중적으로 풀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유형도 같이 좀 표시를 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문제를 이렇게 오려 붙입니다. 끝났어요. 왼쪽 칸은 그냥 이렇게 끝냅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이제 오른쪽 칸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그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색으로 이 위에다 막 표시를 해 놓았는데 여기 이제 회색으로 제가 이렇게 꺼 놓은 부분들 있죠? 네. 회색으로 이렇게 쳐진 부분들은 선생님이 시험 칠 당시를 재현을 해 놓은 거예요. 시험 칠 당시는 이렇게 연필로 막 표시를 해 놓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표시를 하면서 읽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심사숙고 끝에 3번을 골랐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해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니까 33번이 틀렸어. 3번이 아니라 5번이 정답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답노트를 만들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오답노트를 만들려고 할 때 학생분들께서 주로 만드시는 방식은 33번이 이렇게 틀렸다. 그리고 5번이 정답이다 하면은 해설 강의나 해설을 이렇게 찾아봐요. 찾아보고 나서 그 5번이 정답인 이유 쭉 정리를 합니다. 끝. 자, 33번 푸는 방법은 알았어. 끝.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답노트 만드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정답인 이유를 확인을 하고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안 만드는 것보다야 낫지만 오답노트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맞았는지 뿐만 아니라 왜 틀렸는지
를 같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거라는 거예요. 네. 해서 우리는 왜 틀렸는지도 같이 표시를 해주는 오답노트 양식을 좀 취해 볼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가 권장해 드리는 방식이고 저의 스타일이지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네.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서 이런 것도 좋겠구나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또 만들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의 스타일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3을 고른 이유를 먼저 한번 다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시험을 칠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를테면 내가 3을 고른 이유는 그냥 다 모르겠어서 찍었다. 그러면은 여기다 그대로 쓰는 거지. 다 모르겠어서 찍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경우죠. 자, 나름대로 내가 글을 쭉 읽어보니까 뭐 Science and Technology Degrees 얘가 정해진 길이었고 선택의 폭이 넓다는 내용이었고 확립된 무언가를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라야 될 것 같아서 골랐는데 다만 무언가 이게 scholars라고 나와 있는데 확립된 무언가인데 이 scholars가 뭔지는 안 떠올랐어. 그 당시에. 그치만 그냥 이런 내용을 골라야 될 것 같아서 이 scholars는 몰랐지만 일단 3번을 골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친구가 3번을 고른 이유였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5가 정답인 이유를 갖다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 5가 정답인 이유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일단 첫째로는 여러분들 시험 치고 나서 받는 해설지. 네, 이 해설지 갖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둘째로는 우리 EBS에 들어가면요. EBS의 문제별로 해설 강의가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면서 5가 왜 정답이었는지 확인을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쓰실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바로 학교에 계신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층 중앙교무실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생활하시는 3층의 교무실에 이제 진학지도실이라고도 하는데 그 교무실에 가시면 역시나 영어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찾아가서 찾아뵈서 자, 선생님 실례지만 제가 이 문제를 아무리 봐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5가 왜 정답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여쭤보면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죠. 너무 바쁘실 때가 아니라면. 자, 해서 그렇게 이러저러하게 5가 정답인 이유를 알아내서요.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해설지가 잘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요. 그 해설지를 그대로 이렇게 오려 붙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뭐 종이일 뿐이잖아. 그 해설지는. 근데 이거를 이제 내 걸로 만들려면은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쭉쭉쭉 정리를 하고 이 옆에도 이제 뭐 같이 표시를 해주면서 이를테면 1번 하면은 1번하고 관련된 문장 갖다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쭉 그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빈칸 안에는 커리어가 정해져 있고 한정되어 있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대요. 자, 근데 봐봐. 이 빈칸 안에 커리어가 정해져 있고 한정되어 있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몰랐을까, 이 친구가? 자, 3을 고른 이유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이 Science and Technology Degrees라는 게 정해진 길이였고 선택의 폭이 넓다는 내용인 거, 이 친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not이 나와 있어서 부정이기 때문에 얘 반대 내용이 들어가면 됐었거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 내용을 아예 몰라서 3번을 고른 건 아니란 말이지. 자, 그래서 정답인 이유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고른 이유, 내가 그리고 틀린 이유까지 같이 확인을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내가 3번을 고른 이유가 5가 정답인 이유를 토대로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3번이 아니라 5번이 아니라 3번을 골라서 틀린 이유를 정리를 해보는 거죠.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번에 나와 있는 scholars 얘하고 5번에 나와 있는 exclusively 자,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을 잘 몰랐대.
그래서 3과 5 중에 고민을 하다가 3의 force you를 보고 강제된다는 의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뭔가 좀 한정되어 있고 얘가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3이 더 가깝다고 얘는 생각을 했었나 봐. 근데 이 scholars의 의미가 뭐냐면은 학자였거든요. 네. 뭐 학자본을 따른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본문에. 그리고 이제 exclusively 이 단어의 뜻은 배타적으로 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제하고 뭔가 이렇게 정해진 길을 따른다는 얘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제 5번이 상본보다 상대적으로 더 답에 적합하구나 라는 사실을 만약에 이 두 단어를 알았다면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었겠다. 그래서 틀린 이유를 이 두 단어를 잘 몰랐어서 내가 헷갈렸기 때문이라고 이 친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뭡니까? 결국 단어를 외우자. 단어 암기.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요. 그냥 막연히 틀리고 나서 내가 문제 많이 틀리니까 단어 많이 외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이 단어를 몰랐어서 문제 푸는데 좀 지장을 받았구나 라고 확인을 직접 하는 거랑은 이 동기부여 받는 정도가 달라요. 네, 이렇게 보고 나면 내가 이 두 단어만 알았으면 이 문제를 더 확실히 풀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딱 자극을 받게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답 노트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분명히 동기도 더 부여받고 실제로 여러분들 학습에도 더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남은 칸에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해설지가 단어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매번 좀 달라져요. 이거는 매번 그 시험을 주최하는 기간이 달라져서 그러는 건데 아무튼 만약에 해설지에 단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참고하셔서 모르는 단어들 정리하셔도 될 거고 아니면 전자사전 찾아보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에 모르는 단어들 저 같은 경우는 파란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모르는 단어들 나름대로 찾아서 여기다가 이제 좀 정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덮으면 끝일까요? 자, 이거를 다시 활용을 하면 더 좋지 않겠니? 열심히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활용을 하는 방법. 자, 요 절반에 갖다가 여러분들 나누었잖아요. 나눈 이유가 다 있죠. 자, 접어주세요. 얘를. 적고 나면 이제 얘만 보이겠죠? 자, 얘만 보일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자, 이렇게 얘만 보면서, 이거 옆에 이거 뭐야? 곰돌이 푸가 튀어나왔구나. 자, 해서, 자, 요렇게 반쪽만 보인다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이 문제만 다시 한번 보면서, 왜 3번이 아니라 5번이었더라?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요 옆에 썼던 내용을 갖다가 보지 않고 떠올려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언더라인 꺼놓은 이 단어들 있잖아요. 단어들 뜻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보는 거죠. 역시나 보지 않으면서 할리가 뭐였더라? 매우라는 의미였지. 그리고 specialized라는 애는 이제 전문화된 이라는 의미 있었어서 둘이 합쳐서 고도로 전문화된 이런 의미였는데 얘를 보지 않고 얘만 보고 확인을 하더라 이겁니다. 선생님도 순간 이거를 제가 이렇게 두 번 꺼놔가지고 highly 따로 specialized 따로였나 이 두 개를 같이 봤었나 순간 좀 헷갈렸네. 아무튼 이 두 개를 한 번에 쓰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절반을 나눠서 굳이 여기를 뻥 비워두고 이 오른쪽 칸에다가 쓰는 이유가 다 있었더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죠. 선생님, 저는 시험지에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 노트 다 만들려다 보면은 저는 진짜 3박 4일 걸립니다. 너무 많아요. 못하겠어요. 저는 글렀습니다. 이러실 수가 있는데, 웬 과거형이래? 자, 과거형을 썼다는 거 어떤 거겠습니까? 앞으로 미래는 잘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안은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서도 영어 과목에서 시험지에 B가 내리는 이유는 많은 케이스들을 토대로 보건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단어예요, 단어. 단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어휘량이 쌓이지 않아서 그래요. 좀 다른 거창한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10이면 9 이상은 다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이런 것까지 좀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문제도 틀린 게 너무 많으면. 그러면 이제 최소한 요거라도, 여러분들 이제 시험지 하나하나 보시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 좀 체크를 하셔서 이 단어들을 내가 이만큼이나 몰랐구나 라는 것 좀 확인을 하시고, 아이고 알람이 울려서, 자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시고 자극도 받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단어들도 좀 최선을 다해서 외워주시고, 모의고사는 수능과 가장 흡사한 난이도로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고1 모의고사라면 고1이라면 이 정도는 좀 풀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난이도로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모의고사에 나오는 단어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너무 많이 틀려서 오답노트까지 만들기 부담스럽다 하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들만이라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대안도 제시를 해드렸으니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오답노트를 아예 안 만들고 시험지를 던져버릴 이유는 없겠죠? 시험지를 어떻게든 활용을 잘 해보시는 겁니다. 자, 해서 오늘은 모의고사 활용하는 방법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선생님 말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요.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 친구들에게 어디까지나 도움이 되려고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스타일을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스타일도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차츰 잘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요 수업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교과서 수업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만나요.